부연 설명 없이 한 발로 넘어간 거는 비슷한 또 맥락이 이상하게 어떻게 또 장비 쪽으로 다 붙어서 김현 매니저는 이제 미국 뉴욕 증시 투영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비주는 아니고 이제 종합반도체 업체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올랐으니까 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당연히 보이고. 네. 그다음에 PSK 홀딩스 네. 장비로 가셨어요. 저도 장비라서 오늘 에로티 베큐민데. 네. 자, 타이틀은 앞서 이제 뼈마디가 쑤신다라고 했는데 이 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압. 사실 그 삭신이 쑤시거나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면은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저기압이 외부에 기압이 낮아지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인체 내부에서는 그 관절과 관절 사이의 기포가 오히려 저기압 때문에 약간 부풀어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신경을 자극하고 이게 이제 뼈마디가 쑤시는 거죠. 반도체를 제조할 때도 그래서 이 기압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로 워낙 민감해요. 공정 자체가 요즘은 보면 EUV, 뭐 극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층 증착, 뭐 ALD, 그 다음에 뭐 시각 에칭에서도 상당히 미세한 공정들. 이 공정의 기압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잘 안 붙거나 하나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원자까지도 그게 어그러지면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공정을 사실 진공으로 다 만들면 좋지만 그럼 우주에 나가서 만들어야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부 공정에서 진공 상태를 매우 높이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뭐 예전에 이제 독일 업체, 영국 업체, 지금도 영국 업체인 에드워드라는 회사가 또 전 세계 글로벌 탑이라고 하는데 그 각 환경에 맞게끔 얼라이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조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도 반도체 미세 공정을 못 쫓아가고 수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작은 공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그 지역에 공장이 있는, 팹이 있는 기후,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것들은 굉장한 노하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회사, 에로티 베큐미 4 베큐um용 건식 진공 펌프, 이 4 베큐um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전 공정에 쓰이는 그런 진공 장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에 잦은 기압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이 회사 2대 주주예요. 7.2% 좀 안 되게 하고 7.12%인가요? 자, 고난이도 공정에 투입되는 진공 펌프는 뭐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번외 얘기지만 뭐 얼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미국 회사를 들어보셨을까요? 에임맷이라고 하는 약칭을 쓰는데 이 반도체 증착 장비로는 노광 장비인 ASML 네덜란드 회사죠. 그만큼 이 증착 장비에서는 월드와이드하게 독점. 근데 그 회사 제품 이름이 보면은 센츄라, 엔주라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센츄라는 센츄리. 우리 회사 장비는 한 번 사면 100년 써요. 왜? 이런 진공의 어떤 적화도가 상당히 미세한데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엔주라, 뭐 사면은 그냥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은 뭐랄까요? 좀 장인 정신이 좀 투영이 돼서 잘 키우면은 미래가 전도유망하다. 뭐 그 얘기까지 원대하게 해드릴 건 아니고 하여튼 이 LOT 베큐움이 최근에 보면은 뭐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사실 AI 반도체는 지금 딱 명명된 거는 없죠. GPU를 병렬로 쭉 한 10,000개씩 연결해 놓은 거. 그리고 뭐 GPU 말고 CPU, 요즘은 신경망 반도체인 NPU, 뭐 DPU 용어도 많지만 그런 반도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연결해 놓느냐. 이게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인데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공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어요. 자, 일단 실적은 올해 예상되는 것은 지난해 실적을 투영해 봤을 때 지난해는 한 3,700억 영업 매출했고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에 1,100억에 106억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산수 곱해갖고 4 곱하면은 올해는 한 예상 4천억 정도 매출에 400억 이익 나지 않을까, 영업이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재 시가총액 3,100억 원이고요. 그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는 한 2,000원대. 현재 주가로 보면은 PER이라고 하는 주가 비율, 수익 비율은 한 8배에서 9배. 요즘 이제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이 AI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독점적이라고 하기도 하여튼 유일한 상장 회사니까 진공 펌프할 때는. 그러면 프리미엄 좀 얹어주면은 현재 18,000원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싸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OT 베큐은 뭐 진공 펌프 관련해서는 좀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고 국내 점유율만 따져보면 2등, 에드워드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1등. 이 실제로 이제 에드워드 한국 지사가 이제 좀 천안 쪽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설비 투자를 좀 늘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고요. 얼마 전에 또 신성 ENG였나요? 요것도 이제 클린룸 관련해가지고 미국 이제 테네시 이제 파운드리 2공장에 이제 또 클린룸 또 납품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번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조금 회복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이제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웠고 하반기 이후에 이제 디램 업황이 이제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날 거거든요. 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의외로 지금 LOT 베큐 되게 좋아요. 네. 실적이 좋은 게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부진하긴 합니다만 이 건식 진공 펌프가 반도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쪽에서 또 수요가 많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태양광 쪽이 아주 좀 빠르게 지금 호전이 좀 되고 있어서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쪽 매출을 보면 이제 2021년에 한 280억에 이제 불과하던 게 작년에는 1,100억, 올해는 1,600억까지 이제 확대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보릿고기였지만 태양광이 좋았고 하반기 때부터는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이제 P3 공장 이제 장비 납품이 2분기 때부터 이제 재개가 좀 됐고요. 테네시 쪽에 이제 또 진공 펌프 들어가는 게 내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OT 베큐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지금 가치도 따져 보면은 아까 이제 뭐 영업이익 대략적으로 이제 400억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많이 나오면 400억 후반대까지도 지금 그렇죠. 보수적으로 깎아갖고 그렇게 뭐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이제 겨우 3천억 정도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저께 제가 이제 시장 분위기를 잠깐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좀 못 가던 애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OT 베큐도 사실 차트 위치가 괜찮아요. 지금 직전 이제 박스권 상단 거의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상단 저항이 딱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이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이 LOT 베큐도 만약에 이제 2만 원 정도 이제 강하게 뚫어버리면은 아주 강한 또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당장 뭐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종목이고 비메모리 쪽도 이제 콜 테스트가 거의 이제 완료됐다라는 이제 뭐 후문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매출도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이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HBM3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건 뭐 많이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아까 이제 디스컴 장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TSV 공정이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것들 사실 이제 디스컴 장비도 어찌 보면 이게 그냥 그전에는 그 패키징 할 때 발생되는 불순물 있잖아요. 쓰레기, 그러니까 스캄이 쓰레기잖아요. 그걸 없앤다는 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기본적인 공정의 장비였는데 이게 이제 HBM3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PSK 홀딩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하게 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HBM3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종목들까지도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전통적인 개념에서 반도체 이제 장비, 소재, 디램 수혜주들을 다시 좀 보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끼워 넣는 종목으로 일단 장비 종목 중에서는 PSK 홀딩스 말고 PSK는 이제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PSK는 세계시장 점유율 뭐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미세공정과 관련된 장비 기업 중에서는 PSK가 단연 좀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공정 관련된 소재 기업 중에서는 SNS텍, 펠리클 국산하는 기업이죠. 요 두 기업을 저는 이제 LOT 베큐에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 정보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HBM 공정에서 리플로어는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야래요. 네,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산화 이슈가 갑자기 확 붙어버리다 보니까 리플로우 장비가 마치 HBM3의 무슨 대장주인 것처럼 STI 막 이런 종목들. 뭐 절대적인 그죠? 공정에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건 그 장비 대당 가격이 한 1억? 네. 1억 5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국 기업들 걸 그냥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왜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비교 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연납 진공 이제 그 리플로우 장비를 STI가 갑자기 국산화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HBM3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플로우 장비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산업을 막 들어가서 얘기할 건 아닌데 하여튼 너무 이제 막 그 네. 비대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조금 반도체 이제 현장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불만이라고 그래서 네. 뭐 멘트는 해드렸는데 그러나 시장은 뭐 제가 이제 엔지니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자기가 공정에 거의 15년 정도 있었는데 네. 리플로우 장비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은 건 지금이 처음이다. 네. 그 정도로 지금 HBM 때문에 약간 좀 가대 포장된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네. 네. 자, 이호구 매니저는 또 창의성을 어디로 가버리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꼭 아까 여기에 국한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지금 우리 HBM의 이제 숨은 음. 장비주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하셨잖아요, 김용민 매니저.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쪽 그 영토가 다시 한번 또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ALD. 그러니까 ALD가 이쪽 원자층 중차. 네, 이게 왜 HBM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아무래도 이제 그 GPU 수요가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많아지다 보면 EUV 공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EUV 공정에는 ALD 증착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지금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NS텍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ALD 증착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지오 엘리먼트, 어닉 IPS. 그러니까 어제 결국은 이제 이쪽까지도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뭐 MLB 뭐 그 한미반도체 뭐 이런 식의 이제 확대해서 최근에는 FC BGA 여기서 또 한번 이제 나가서 ALD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LD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이 흐름이 최근에 뭐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번 딱 올랐다가 끝나지 않고 지금은 이제 한번 딱 이게 이제 시장에서 등장하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첫 스타트를 좀 끄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ALD는 지금 글로벌 지금 시장 성장률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7% 정도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층 증착은 이제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이제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못 갔는데 어제 이제 첫 발을 좀 띄었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아까 에로티 베큐움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도체도 있고 태양광.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태양광 매출이 하반기부터 좀 이제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HBM이나 이제 DDR5 효과 때문에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는 있지만 주가가 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가면 또 중화권 매출이 또 집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네. 또 확장으로 이호구 매니저 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뭐 타이틀은 제가 자꾸 이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뭐 삭신이 쓰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진공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과학적인 거다. 네, 과학적인 거다. 국내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건식 진공 펌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습식은 이제 유압식을 아마 그 화학 공정에 많이 쓰이고 건식은 아마 불순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또 극한의 그 케미컬 상황들을 제거해야 되는 뭐 이런 영향이 때문에 건식 진공 펌프라는 걸 쓰게 되고 국내 유선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LOT 베큐움이고 삼성전자 지분이 7%. 어제 그 엠로라는 회사 네. 로봇 관련주 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네.
급등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관련성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게 용이치 않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사들여가지고 내재화를 시키려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삼성의 생각은 모르겠네요. 잘 되길 바라면서 저희 한발은 여기서 끝내고 자, 두 분의 한발로 가도록 하죠. 김현 매니저 오늘 한발 뭐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뭐 계속 반도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아, 이거 같은데요. 불안한데. 네. 그러면 또 소프트웨어로 또 가나?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위치를 조금 이제 따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골라온 기업이 그래요? 이제 해성 DS. 해성 DS. 해성 DS라는 기업이에요.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을 보면 사실 이제 로봇 종목이 이제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AI 플랫폼 기업들 뭐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실제로 뭐 시장이 이제 좀 순환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낙폭 다대 종목들 중에서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SP 시스템즈 요거를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방금 이제 앵커님이 해주신 얘기 조금 코멘트를 제가 좀 덧붙여드리면 지금 이제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이 반도체 공정의 어떤 자동화 이게 단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뛰어넘는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 이걸 이제 결합한 완벽한 이제 무인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목표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도 계속 좀 접촉을 한다라는 썰들이 좀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슈가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SP 시스템즈 어제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 주가 흐름도 괜찮았죠.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엠로 이게 이제 결국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장 후반에는 뭐 SBB 테크, SPG 이렇게 이제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까지 같이 움직였거든요. 대장주가 등장하면 이제 막 견인하는 거죠. 그렇죠. 군집을.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곧 이제 또 9월 달에 또 상장. 요즘에 이제 어떤 기업이 상장한다 이러면은 또 막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로봇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이 분명히 이 로봇 시장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인데 뭐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노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노동 생산성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노이즈를 없애기 위한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로봇 산업이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좀 지금 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과 관련된 거 좀 코멘트 좀 해드리고 이제 해성 DS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기판 종목들도 이제 FCPGA도 HBM3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수혜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반도체 칩을 만들 때는 일단 면적이 좀 넓어져야 되고 기판 두께도 이제 계속해서 적층으로 이제 쌓아 올리다 보니까 그걸 쌓아 올리는데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얇은 걸 계속 이제 층을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FCPGA 기판의 어떤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제 이제 또 삼성전기가 뭐 파워 인덕터 또 전장용 파워 인덕터 만든다 또 FCPGA 기판 투자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기까지 이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여팡이 이제 회복되고 나면 결국에는 FCPGA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HBM3라든지 이런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 칩들의 어떤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CPGA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대덕전자라든지 뭐 해성 DS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작년까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해성 DS도 정말 이 투자에 좀 되게 좀 보수적이에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인데 작년에 막 3,500억 막 투자 공시가 나오고 이러면서 차량용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 FCPGA 기판 쪽 상당히 좀 공을 좀 많이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해성 DS는 다른 반도체 업종들보다는 상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이런 기업들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쪽이 이제 비중이 워낙 좀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용 자동차 이제 전기차 출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아마 2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두 자릿대에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방막 도금 기술이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초방막 도금 기술을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제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때 또 반도체 쪽에서는 이 서버용 DDR5 수혜를 이제 아마 좀 본격적으로 좀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뭐 DDR5 쪽이 3분기 이후부터는 정말 좀 저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안 하던 감산까지 하면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재고를 이제 빨리빨리 좀 털어내고 DDR5 이제 본격적으로 제값받기를 하기 위한 사전 이제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서버용 이제 DDR5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에서 정말 좀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증축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3분기 때부터 이제 폭발할 수 있다. 서버용 DDR5 이제 기판에 주로 이제 해성 DS가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5,000원 정도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기판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해성 DS도 따라 올라가다가 7만 원대에서 이제 매물 맞으면서 한번 눌렀거든요.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선 정도 근처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8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8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요즘 뭐 시세 패턴 보면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떤 기준점을 깨지 않는 기술 네. 테크니컬하게 뭐 5일 이동 네. 평균선이라고 얘기하지만 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는 오늘 한 발 뭘로 갈까요? 네, 한번 하기 전에 이제 몇 종목 점검할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먼저 그 비츠로셀 이게 이 손절가를 약간 이탈한 것 같아서 이거 간단하게 점검해. 비츠로셀. 네.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시면 이제 이게 단기 흐름이 21선이었는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단기 흐름은 꺾였다.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 펀더멘탈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조금 흔들렸던 DYC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DYC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여기서 끝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성화이텍이나 화신처럼 이 종목도 결국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진성 TC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진성 TC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오르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격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제거는 결국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갈게 될 때 결국 이제 진성 TC는 이제 이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계속 건설 기계가 조금 약간 안 좋아요. 네, 그렇지만 진성 TC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테크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AD테크는 뭐 전체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네오셈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려서 많이 갔는데 네오셈을 발굴한 것도 결국 이제 시간의 종목들을 막 이렇게 보다가 발굴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뭐 도전에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한 건데 AD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전에 한번 제가 시간에서 좀 괜찮다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흐름이 역시 한번 우리가 볼만한 지금 자리가 아닌가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펠립스하고 이제 파운드리 연결해주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온치수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AD테크도 그렇고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AD테크가 이제 잘하는 쪽은 어디냐면 디스플레이하고 모바일,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핫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DSP 지금 이제 전문 파트너 지금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열심히 파운디를 하면 이 회사 실적도 같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아직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한번 이 회사가 이제 시간에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급등했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4나노 데이터 AI 반도체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반응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노십스 IP OEM 파트너십에 참여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세계 최대 디자인 하우스 대만의 글로벌 유닛칩도 참가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디자인 하우스가 최근에 ARM이 연내 이제 나스닥 상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가온칩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이 종목도 가온칩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차트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제 운봉을 오늘 어제 양봉으로 다시 붙여놨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돌파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25,400원 보합. 목표가는 일단 이제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근 매니저로 네. 한발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내일 또 좋은 선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